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IE 학습을 위한 비판적 독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다양한 논리의 오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의 오류란 무엇이냐면, 사유의 혼란, 감정적인 동기 때문에 논리적 규칙을 소홀히 함으로써 저지르게 되는 바르지 못한 추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나 글을 읽을 때, 이거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말의 어폐가 좀 이상해. 라고 말할 때 뭔가 오류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말하는 그 오류가 이 논리적 오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어떤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하는데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뭔가 이상해요. 저거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통칭해서 오류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오류에는 정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네, 뭐 100가지, 200가지 꼽자면 뭐 1000가지도 사실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 여러분이 글을 쓸 때, 글을 읽을 때, 말을 할 때, 말을 들을 때 쉽게 범할 수 있는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6개의 이 오류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요, 흑백 논리의 오류입니다. 이 흑백 논리의 오류는 주장을 극단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 가능성이 있을 때 한 가지 선택을 거부할 수 있죠. 그러면 무조건 나머지 선택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A와 B 선택지가 있을 때, 저는 A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넌 무조건 B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흑백 논리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경우겠죠. 당신은 F가 아니네요. 그러면 당신은 F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에요. F가 아니어도 T여도 F의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F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T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반반 나왔을 수도 있고요. 또 T는 뭐 60이어서 MBTI 검사 결과는 T라고 하겠지만 40% 정도는 F일 수 있는 거잖아요. F의 마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만 T와 F 이렇게 반반 나눠가지고 다 너는 T니까 F의 마음 절대 이해 못해. 반대로 너는 F니까 T의 마음을 절대 이해 못해. 라고 말하는 거 흑백 논리의 오류라는 거죠. A 아니면 B가 아닙니다. 그 중간에 얼마든지 많은 과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 당신은 1번을 찍지 않았네요. 그럼 당신은 2번을 지지하겠군요. 아니요. 1번 찍지 않았어도 1번 찍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2번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1번을 지지하지만 그 해는 어떤 일로 인해서, 이슈로 인해서 굳이 1번을 찍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3번을 찍었을 수도 있고, 4번을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투표를 안 하러 갔을 수도 있죠. 애초에. 네, 흑백 논리의 오류입니다. 다음, 당신은 민초를 좋아하지 않나요? 그럼 당신은 반민초겠군요. 아니요. 중립일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아니면 애초에 민초, 초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반민초나 민초나 초코나 그냥 다 안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민초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반민초다라고 낙인 찍는 것은 흑백 논리의 오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오류는 확대의 오류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과장해서 이해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은 일의 결과에 대해 상대방이 그렇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학교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선생님이 한 명인데 학생이 많으니까 막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니까 선생님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A 학생이 인사를 했는데 그 목소리가 좀 작아서 인사를 받아주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요. 이 선생님은 A 학생을 싫어하는 건가요? A 학생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더 약간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죠. 정신이 없었고 그냥 그 상황상 그 A 학생의 인사를 그날만 받아주지 못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 의도 확대에 오류를 한다면 A 학생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선생님 왜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지? 이거는 분명히 선생님이 날 싫어하기 때문일 거예요. 선생님은 A 학생을 절대 싫어하지 않아요. 상황상 A 학생이 네, 그죠. 그 상황상 그냥 A 학생의 인사를 받아주지 못한 것뿐이에요. 말을 못 들었거나 A 학생을 못 받겠죠.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 의도 확대, 어떤 사람의 의도를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혼자서 그 의도를 굉장히 크게 확대하면 선생님 나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오류,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겁니다. 저도 역시나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의 의도를 물어보지 않고,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의도 확대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요,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입니다. 이것은 용어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는 것. 원래의 낱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자신의 방식대로 다시 정의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오류, 이것이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은 약육강식이다. 그래서 살아남은 포유류가 멸종한 공룡보다 더 강하다. 여러분, 약육강식은 그런 뜻이 아니죠. 약육강식은 물론 약한 자가 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런 뜻이지만 그래서 살아남은 포유류가 멸종한 공룡보다 강하다라는 것은 이 약육강식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이죠.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강한 어떤 존재가 약한 존재를 잡아먹는다. 사실 그런 뜻인데 단순히 강한 사람은 살아남아. 그래서 살아남은 포유류가 멸종한 공룡보다 강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사람은 일본 여행에 자주 간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매국노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여러분, 일본 여행 간다는 것은 나라 팔아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해석한 거예요? 일본 여행은 나라 팔아먹는 일이야. 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야. 원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시는 공평하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논리에 오류가 없는 말인 것 같지만 여기서 보세요. 공평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똑같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공평하다라고 하는 건 공평이라고 하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네, 공평이라고 하는 건 평등과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불공평이라는 뜻으로 이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밀한 재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됐죠? 틀린 거고요. 다음 네 번째는 원천봉쇄의 오류입니다. 이것은 정말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모두 틀렸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오류죠. 어떤 특정 주장에 대한 반론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을 비판하면서 반박 자체를 막아버려서 자신의 주장을 선제적으로 변호하려는 논리적인 오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인간은 타락하였다라고 할 때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타락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니체가 한 말인데요. 어때요? 자기는 인간을 타락하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네가 타락한 거야라고 이미 그 사람을 반박할 수 있는 여지를 막아버렸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것은 이제 원천봉쇄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철학자인 니체 자체도 이런 원천봉쇄의 오류를 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이 범할 수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동양인은 모두 미개하다. 만약 이를 부정한다면 당신이 동양인이다라는 문장. 속에서도 원천 봉쇄의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죠. 되게 위험한 문장이고 또 여러분 인터넷에서 사실 이런 말 되게 많이 볼 겁니다. 만약에 자기 의견을 쭉 써놓고 내 말에 반박하면 땡땡땡 이렇게 뭐 욕설이나 비속어를 써놓는 경우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건 모두 원천 봉쇄의 오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오류 모두 다 되게 위험한 오류지만, 그 중에서 요즘 가장 우리가 쉽게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굉장히 범하게 된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오류가 이 원천 봉쇄 오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만 이렇게 자신의 주장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자칫 잘못하면 독불장군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오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다음 다섯 번째는 애매문의 오류입니다. 하나의 문장이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때가 있어요. 국어에서. 이럴 때 하나의 문장이 여러 가지 두 개 이상의 의미로 해석이 되면 그것은 이제 중의성이라고 하는데 문장의 중의성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면 이것은 애매한 문장의 오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영희와 철수는 저번 달에 결혼했다. 여러분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같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따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영희와 철수는 저번 달에 같은 날에 결혼했다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다른 사람이랑 그냥 저번 달에 그 결혼했다는 건지 알 수 없죠. 애매문의 오류입니다. 또 철수는 아름다운 영희의 언니에게 반했다. 여러분 누가 아름답다는 거죠? 영희가 아름답다는 건가요? 아름다운 영희인가요? 아니면 아름다운 영희의 언니인가요? 모르겠죠? 네, 애매한 문장이고요. 다음. 철수는 영희보다 그녀의 언니를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철수가 영희보다 그녀의 언니를 더 사랑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영희와 철수 모두 다 그녀의 언니를 사랑하는데 영희가 그녀의 언니를 사랑하는 것보다 철수가 조금 더 사랑한다는 건지 아니면 철수가 영희도 사랑하고 영희의 언니도 사랑하는데 영희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녀의 언니를 더 사랑한다는 건지 되게 모르겠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애매문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것은 이제 틀린 부분은 아니고 네, 이런 경우에 사실 우리가 틀렸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문장의 중의성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근데 이렇게 글을 쓰거나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되게 헷갈리겠죠. 글 읽는 사람이 되게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애매어의 오류.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때 이것은 이제 단어의 중의성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다음에 2학기 때 배우겠지만 또 문장이 가진 아니죠. 단어가 가진 어떤 네, 동의어라든지 네, 유의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의 단어가 되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철수배는 남산만하다라고 했을 때 철수가 가진 배가 쉽 이것이 크다는 건가요? 아니면 철수가 철수의 배 스토머크가 크다는 건가요? 알 수 없죠. 또 노아는 참 말이 많다라고 했을 때 노아가요 진짜 이 스피킹 말을 정말 많이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홀스를 많이 가졌다는 건가요? 많이 가졌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부자여서.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께서는 어제 해외여행을 떠나셨어. 라고 했을 때, 우리 엄마? 너랑 난 형제가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를 제외한 우리. 그러니까 우리 엄마 할 때는 너랑 나의 엄마가 아니고 나의 엄마라고 라는 의미잖아요. 그럴 때는 너를 제외한 우리라는 뜻이고요. 우리 엄마, 너랑 나는 형제가 아닌데 라고 한다면, 우리라고 하는 것을 너와 나를 포함한, 우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음, 똑같은 이제 표시는 우리라는 글자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혼란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애매어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오늘 논리의 오류 6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글을 읽을 때, 글을 쓸 때, 말을 할 때, 말을 들을 때 이 논리의 오류에 대해서 논리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따져서 굉장히 더 논리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글 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꽤 어려운 부분 학습 같이 했고요. 지금까지 학습하느라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